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사기 열전 순리편의 마지막, 오늘은 2위입니다. 다섯 명 중에 앞에 두 사람은 그래도 좀 정상적인데 뒤에 세 분의 일화는 좀 극단적이에요. 오늘도 이제 드디어 극단의 끝판왕입니다. 1위는 진나라 문공때 사람입니다. 이분이 옥관이 되었다 하는데, 옥관이라고 하면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사법부를 관할하는, 그것도 높은 사람을 이제 옥관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판결을 잘못해서 무고한 사람한테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거죠. 이게 또 이런 얘기하면 나 옛날 사람이 그러는데, 진짜 옛날에 유명했던 도망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리차드 킴벌 모르면 인간이 아니었지 정말. 그 양반의 실존 인물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만큼 그새 무죄라고 주장을 했다가 이제 증명을 못하고 죽었는데, DNA 검사법이 나오니까 아들이 탄원을 해서 결국 무덤을 팠잖아. 그래갖고 DNA 검사를 했더니 비로소 무죄로 밝혀졌어요. 그만큼 과학적인 수사를 해도 억울한 사람이 많은데, 이 시대에 정말 제대로 판결, 특히 이런 거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돈을 받고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는 양심적으로 판결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무죄로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스스로 옥에 갇혀서 자기는, 왜냐면 자기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사람을 죽였으면 너도 사형이다. 그래서 자기는 죽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문공이 또 찾아가서, 아니 이게 부하 관원의 잘못이고 당신의 죄가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그럽니다. 이게 지난번에 그 석사 아저씨 얘기랑 똑같아요. 네가 놔준 게 아니고 놓친 거 아니냐. 그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양반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 일을 부하에게 떠넘긴 적도 없고 내 월급을 받아서 그거를 누구한테 나눠주지도 않았다. 요 말은 갑자기 이거 좀 이상하냐? 나는 내 부하한테 내 일을 떠넘긴 적이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다 했다. 이 정도면 끝나면 되는데, 이분은 쓸데없는 말까지 하는 거지. 나는 녹봉을 받아서 내 부하들한테 회식 한 번 시켜준 적이 없다. 이게 사람 인간이 왜 이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마천의 순리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브 앤드 테이크. 안 된다. 공짜가 더 나쁜 거다. 이거거든요. 결국 부하들한테 회식 시켜주고 뭘 이렇게 베풀면 굉장히 훌륭한 상관 같지만, 결국 오고 가는 무엇 속에 싹트는 무언가가 생겨서 어느 날 무언가가 큰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분은 주는 것 속에는 무언가가 싹터. 그래서 나는 내 책임을 남한테 넘긴 적도 없고 임무를 떠넘긴 적도 없고, 심지어 난 걔들한테 먹을 거 사준 적도 없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내 건 내 거고 내 책임은 내가 졌는데 왜 부하가 잘못 판결했다고 그럽니까? 이건 나한테는 더 치욕적인 모욕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포청천이고 나쁘게 말하면 너무 박한 건데, 이 원칙 자체는 우리가 인정해 줘야죠. 나는 내 부하들한테 내 책임을 떠넘겼다는 게 더 모욕이다 이거예요. 근데 치사하게 부하의 잘못이다고 빠져나오라고 나 못해. 세죠. 그랬더니 진문공도 이거는 왕이 착해서가 아니라 이 논리로 되면 정말 자기가 큰일 나요. 그럼 너가 잘못했고 나도 책임 있다. 그 논리 되면 나도 책임 있지 않냐. 그럼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냐. 그랬더니 이리가 사법관에게는 그들 나름의 도리가 있다. 이렇게 딱 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왕하고 다르다. 이거는 모든 관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법관에게 통용하는 논리다. 그리고는 자기한테 판결을 내려요. 판결을 잘못했으면 사형이다. 그래 놓고 팍 죽어버렸대. 뭐 칼 꽂고 자결해 버렸대. 그러니까 자기가 판결을 내리고 자기가 스스로를 죽은 거죠. 사마천이 도대체 이런 극단적인 왜 싫었지? 아니 이 아저씨 어쩌려고 이래? 아니 근데 사실 이거 위험한 게, 이렇게 되면요 관리 중에 살아날 사람 없어요. 관리뿐만이야 모든 사람이 다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보면 순리열전의 보편적 특성이 있지만, 이걸 따르라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지켜야 하는 것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란 자기의 일에 대해서 엄청난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사례는 좀 과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 첫 번째 교훈인데 이건 지난번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 양반도 이제 할 얘기가 없구나, 한 얘기 또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하나를 더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건 또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사마천이 깔아놨어요. 이럴 줄 알고. 사실은 나도 읽으면서 뭐야 이거 똑같잖아 그랬는데 뒤에 보니까 하나가 더 있긴 있더라고. 유명한 사람은 거저 유명한 게 아니에요. 사법관에게는 그들 나름의 도리가 있다. 이거 얼핏 보면 왕이 나도 죽으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리가 당연하지. 당신도 가셔야지. 그러면 이 논리는 그냥 끝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 이리는 이건 나에게 사법관에게만 통용되는 논리입니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사법관에는 그들만의 도리가 있다는 말도 말이 돼야 돼요. 어떤 의미로든. 이게 뭐냐. 우리가 세상을 합리와 비합리로 놓고 보는데 이 합리라는 것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100번도 더 얘기를 하지만 딱 요게 정답이야 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4,000년 전에입니다. 조용해졌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왜 지금까지도 똑같은 얘기고 싸우느냐? 그 합리라는 것도 바운더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고민하는데 예를 들면 합리적이라는 게 두 얼굴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2차 대전 때 일본 함장들은 배가 깔아지면 주로 자기도 같이 들어가는 경우. 근데 이거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군도 있고 미군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함장이 나는 배와 같이 간다 그러고 깔아 앉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그렇잖아요. 과연 그게 옳은 걸까? 무한 책임을 지는 걸까? 함장이 정말 결정적인 잘못을 해서 이건 뭐 나가봤자 나도 군법회의 깜이고 내가 이 병사들의 정말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스스로 판결을 내린 거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왜 주로 선장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느냐? 선장이라는 사람은 정말 배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국 대통령은요 가도 함장실에 가면 말석에 앉아 상석에 못 앉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해군 함장실 자리는 대통령이 와도 그 자리에 못 앉아요. 그거는 그냥 함장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라는 건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함장은 소위 말하는 삼권을 절대적으로 위임받아요. 배에서 무슨 사건 나면 육지로 올 수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지가 판사도 하고 다 한다고. 함장은 대통령보다도 더한 절대권을 지니기 때문에 그 절대권만큼 절대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합리적인 행동을 자기의 절대권을 위해서는 이 정도의 책임감 없이는 함장이라는 자리에 절대권이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윗사람이니까 무한 책임을 져라. 굉장히 불합리한 얘기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많은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배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무한 권력이기 때문에 나는 무한 책임을 진다라는 게 함장들의 룰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것이 비합리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강요는 안 하지만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우리는 그것을 다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게 룰이라는 거죠. 사법관도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본인은 잘못한 거 없지. 그러나 내가 이 판단 하나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다고 죽으라는 건 아니다. 이런 분도 계시다는 거를 기억하며 살아라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순리열전의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별로 순리스럽진 않아요. 아무튼 사마천이 이 얘기를 넣은 거는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살면 후유증이 더 커요. 그렇지만 마음에 꽂고 살아라. 그것이 권력을 가진 자의 자세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지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은 네가 스스로 목 찌르고 죽어도 할 말이 없다고 할 정도의 책임감을 느끼고 살아라라고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더 얘기하면 저도 슬퍼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